뭐 아직 결정난 건 아니고. 정해서 알려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오늘은 어떻게 하냐고. 오늘 어떻게 하냐고. 오늘 어떻게 하냐고. 네. 3개 보여줬는데 저희 아들은 네. ESM TV입니다 이게 가장 낫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카메라 감독님의 아드님의 의견을 네, 받아들여가지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쌤 TV입니다. 예쌤 TV. 자, 요거 좋게 나오는지 이거는 저희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저 김세영 선생님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선생님 요즘 수업 중이시죠? 네, 오늘도 수업 갔다 오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수업 어떠셨나요? 수업이 어떻게 좀 재밌었나요? 아니요, 오늘의 주제는 종합소득세입니다. 매년 다루는데 항상 좀 매번 할 때마다 또 달라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느끼기에 그래서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찍었던 영상 한번 보시고 그 내용은 조금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뒤에 좀 주의해야 될 부분 더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예술 강사들도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될까요? 네, 해야 되는 분도 있고 안 해도 되는 분도 있는데요. 어. 이제 누락된 공제 내역이 있거나 뭐 방과 후나 예술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줄여서 종소세 신고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종합소득 500만 원 이하는 안 해도 되긴 해요. 네, 그런데 아마 이 금액보다 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납부했을 거기 때문에 하시는 게 보통 좋죠. 그 신고를 하라고 안내문이 또 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또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네. 이거를 만약에 안 받게 됐을 경우에는 신고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 신고 대상인데 안내문 안 받았다고 신고를 안 하면 이제 혹시라도 본인이 낼 세금이 더 많이 발생을 한다면은 가산세도 붙어요. 아. 네. 그런데 만약에 신고 대상인데 내가 이제 그 돌려받을 돈이 많다 그러면은 국가가 그냥 모른 채 합니다. 안 돌려준다. 네, 알아서 안 알아서 돌려준다. 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제 내역을 입력 안 한 상태에서 돌려받을 돈이 있으면은 뭐 10만 원 정도 돌려준다고 안내문이 와요. 근데 그렇죠. 그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에요. 본인이 공제 내역을 챙기면은 더 많이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대상이면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반드시 신고를 하는 게 좋다. 네, 이 네, 얘기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신고를 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좀 있다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 소득 종류 그리고 공제 내역을 알아둬야 됩니다. 소득 종류, 공제 내역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소득 종류는 보통 예술 강사하면 근로소득이고 방과 후 수업을 하면 사업소득 그렇죠. 그리고 뭐 일회성으로 공연을 하면은 기타 소득이라고 해요. 근데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지급 명세서 등 이제 제출 내역을 클릭을 하면은 본인 이제 그 몇 년도에 무슨 소득 이런 게 다 떠요. 그걸 보시고 미리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세무서에 가서 직업이 뭐 예술 강사라고 하면은 뭐 방과 후 강사구나. 그러면 당연히 사업 소득만 있겠네라고 해서 처음에 사업 소득만 체크해서 쭉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근로소득이라는 게 안 떠요. 본인이 좀 손해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제 내역도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작년에 네. 그 공제 내역 챙겨드린 것 중에서 자녀 인적 공제를 안 하셨더라고요. 자녀가 있는데 그래서 자녀 인적 공제랑 그다음에 어린이집 교육비 공제 클릭을 하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추가로 100만 원이요? 네, 환급이 됐어요. 그래서 자녀인적 경제도 없고 고육비 공제 이렇게처럼 네. 조금 미리 이런 소득 같은 경우에 좀 알아서 챙겨가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좀 있을까요? 결혼을 했을 때 아니면은 뭐 그 부모님이랑 따로 살다가 이제 같이 살게 되거나 이런 상황 변화에 따라 좀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거나 애매하면은 노조에 이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은 그 유튜브에 네네. 국세청 그 채널에서 네. 검색해 보시면은 되게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네. 제가 만약에 납부한 세금이 없으면은 네. 받을 환급금도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건 세금 신고니까 작년에 세금을 많이 냈으면은 돌려받는 거고 적게 냈으면은 더 많이 내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한 게 없으면 돌려받을 돈이 없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작년에도 세금을 좀 다시 더 냈죠. 진짜요? 네, 세금을 더 냈었죠. 네. 그래서 금액이 안 크진 쓰시나 않은데. 봐요. 세금을 내는 분들은 소득이 되게 높더라고요. 소득이 높은 거 아닌가요? 안 쓰는 게 아니라. 소득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소득이 많아서 그랬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그 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은 이제 건강보험료가 좀 오른다라는 좀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히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네,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에 그 소득 내역이 다 전산으로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신고했다고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 소득 부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다 알고 있는 거고 네, 솔직히 맞아요. 말하면 이제 지출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추가 보완을 해서 세금 네.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맞아요. 뭐 신고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소득을 국가가 모를 리가 없으니 네. 건강보험료에는 이제 지장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오히려 카드 쓴 거랑 내역을 잘 입력을 해가지고 보험료를 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네, 오히려 그걸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좋죠. 그 작년에 하실 때 그런 얘기 네. 들은 것 같아요. 세무서에 맡겼는데 세무서에서 당연히 좀 사람이 하시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좀 있어서 금액적인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무슨 신고해 주세요 인적사항 주고 그 사람이 클릭을 하는 화면 보여주잖아요. 네네네네. 책임은 그 세금 신고하러 간 본인이 지는 거예요. 거기 해주는 사람이 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빠뜨린 게 있으면 화면 보고 아 이거 빠졌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세무서 말고 세무사라는 직업 있잖아요. 그렇죠, 전문직. 그렇죠. 세무사가 또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어떤 분이 그 세무사 사무소에다가 25만 원을 주고 맡겼대요. 70만 원을 더 내라고 나왔대요. 아 세금 70만 원 더 더 내라고. 내라고요. 그 세무사 사무소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불러오기를 안 했어요. 아. 버튼을 안 눌렀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세금을 하나도 안 냈으니까 70만 원을 내라고 했는데 네.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니까 아. 180만 원 환급이 떴습니다. 우와. 그래서 세무사한테 맡긴다고 완벽하게 처리되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두시는 게 좋고 그 국세청 유튜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한테 뭐 해당될 만한 거 검색해서 공부를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네. 이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종합소득세 관련돼 가지고 팁을 좀 알려줄 수 있다면요? 본인이 직접 수기로 입력해야 될 그 항목들이 있어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고용보험료 공제는 보통 자동 입력이 잘 안 됩니다. 근로소득 명세에서 보고 고용보험료 작년에 납부한 거 금액을 그대로 거기에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도 바로 연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이제 해당되는 게 부녀자 공제라는 게 있어요. 부녀자 공제. 네, 남성은 안 됩니다. 아쉽게.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분들은 네, 부녀자 공제 추가로 선택이 가능하니까 그거 좀 이건 그럼 챙기시는 여자면 게 다 되는 거예요? 조건들이 몇 가지 있긴 있어요. 근데 3천만 원 이하면은 네.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시고 예, 음.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국세청 유튜브를 국세청.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네. 야, 이 항목을 정확하게 잘 봐야겠네요. 네, 이런 네, 식으로 그렇죠. 기입해야 되는 게 자, 굉장히 여성분들은 부녀자 공제 어허. 해당되는지 이거 확인을 아주 꼭 하셔라. 좋은 네. 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소득이 많은 분들은 세율을 낮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득 그렇죠. 구간에 따라서 그 세금이 6%인데 그 음. 다음에는 10몇 프로로 확 뛰어요. 아, 그렇죠, 세금이.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세율을 낮추는 게 중요한데 네. 특히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은 분리가 과세가 가능해요. 아 따로 해가지고 네. 볼 수 있다. 분리과세 네네. 만약 기타 소득이 600만 원이 있어요. 빼서 계산해 보니까 세율이 6%로 계산되는데 네. 그걸 합치면 포함시키면은 소득이 올라가가지고 15%로 계산된다. 그 선이 이제 넘어가게 그쵸?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선 안 넘어가게 걔를 빼는 건 600만 원을 다 뺄 수도 있고 세 개만 종합소득 신고할 때 체크란을 빼면 됩니다. 그게 분리과세라고 해요. 분리과세요. 그러니까 종합소득 안에 포함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근로소득 공제가 보통 근로계약 기간에만 해당이 돼요. 1, 2월에 소득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는 뭐 네. 계약이 이제 그때 안 한 날이니까. 그렇죠. 계약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때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그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써도 안 잡히는 거지. 이 근로소득 공제에 안 들어간다. 아 그래요. 왜냐면 그때 우린 무직이니까. 네. 아 무직이니까 이거 신고 대상에 이제 네. 그때 있었던 지출은 다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공연이나 방과후 수업을 한다면은 그거를 본인이 계산에 나중에 넣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때 이제 그냥 아내 카드로 긁어요. 돈 쓸 일 있으면 아. 어떤 뭐 물건이나 뭘 사려고 한다. 네. 병원에 가서 좀
비용이 좀 더 드는 뭐 그렇죠. 진단을 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3월 해도 되고 2월 말에 해도 된다 그러면 그럼 3월에 하시는 게 더 이익인 거죠. 예. 야 근데 돈 쓰는 거에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엄청 많은데 와 이것도 네. 신경 써야 되네. 아니 사실 1, 2월 달에 약간 좀 쉬면서 사실 여유 있으니까 이때 이렇게 좀 병원도 다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면 안 되겠네요. 아니 그런데 뭐 이 세금 내는 게 뭐 크게 뭐 난 상관이 없다 이거 뭐 몇십만 원 아무것도 아닌데라고 하면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니요 저 신경 써야겠는데요. 신경 안 중요한데요. 쓰셔도 돼요. 네. 아닙니다. 저 꼭 이번에는 신고해가지고 금액 많이 돌려받을 겁니다. 네. 이거 아주 중요한 꿀팁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네.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납부해야 될 세금은 반드시 걷어간다. 반드시 걷어간다. 네, 신고는 제때 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그리고 네. 세무서에 가거나 세무사한테 맡겨도 약간 본인이 기본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좋다. 자 오늘 이렇게 예스엔TV는 종합소득세 관련된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오늘 말씀드린 정보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꼭 반드시 신고를 하셔가지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고요. 이만 저희들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예스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많이 쓰세요 이제부터. 그 많이요 네. 많이 쓰고 쓰세요. 싶다 나도 많이 네. 쓰고 싶다. 쓰세요. 뭐 돈을 어디다 써야 됩니까? 다들 절 주세요. 네. 제가 써드릴게요. 많이 대신이요. 아이 그거 손해 보는.